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인생 뭐 있어? 한 번뿐인 결혼식 남들보다 화려하게 해야지. 혹은 동창회 나가는데 무리해서라도 명품 정장에 외제차 렌트해서 기 좀 살려보자 하면서 카드를 시원하게 긁었던 날이요. 그날 밤 샴페인 터뜨리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박수 쳐주니 기분은 최고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뒤 카드 명세서가 날아오면 어떤가요? 현실 자각 타임, 이른바 현타가 오죠. 그 하룻밤의 허세를 위해 앞으로 몇 년 동안 라면만 먹으며 할부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국가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인 파티를 한번 열어보겠다고 나라의 기둥뿌리를 뽑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정치인들은 이게 다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국격을 높이는 투자다라고 말하죠. 과연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건 경제를 살리는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밑빠진 도구로 줄줄 새나가는 구멍입니다. 오늘은 그 화려한 축제들이에 숨겨진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던 피 묻은 계산서를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저는 거품 낀 경제 이벤트의 실체와 그 이면에 대해 밤새워 고민하고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저축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틔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올림픽과 메가 이벤트의 불편한 경제학을 아주 쉽고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올림픽을 유치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정부나 미디어에서 그렇게 홍보하니까요. 보통 세 가지 논리를 댑니다. 첫째, 관광객이 몰려와서 돈을 쓴다. 둘째, 경기장 짓느라 일자리가 생긴다. 셋째,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서 수출이 잘 된다. 죄송하지만 경제학적 통계로 보면 이 셋 다 새빨간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하나씩 팩트체크 해볼까요? 먼저 관광객이요. 구축 효과라는 게 발생합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호텔비, 비행기표 값이 폭등하고 도시가 혼잡해지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출장객들은 그 도시를 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런던의 박물관과 극장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올림픽 보러 온 사람들은 경기만 보고 햄버거 먹고 나가거든요. 돈이 안 됩니다. 일자리요? 건설 현장 일자리는 잠깐 생기죠. 하지만 대회가 끝나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실업자가 됩니다. 지속 가능한 고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 브랜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다행이지만 운영 미숙이나 바가지 요금, 치안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전 세계에 가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광고하는 꼴이 됩니다. 리우 올림픽 때 강도 사건들이 생중계되면서 브라질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경제학에는 승자의 저주라는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경매에서 이기기 위해 적정가보다 너무 높은 돈을 써내는 바람에 승자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쫄딱 망하는 현상을 말하죠. 올림픽 유치전이 딱 이 꼴입니다. 자,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 실제 숫자로 계산해봅시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는 조작된 게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1976년 몬트리올입니다. 당시 몬트리올 시장 장 드라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이 적자를 내는 건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것만큼 불가능하다. 정말 자신만만했죠. 초기 예산은 3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비용은 1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예산의 5배가 초과된 거죠. 이 빚을 갚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10년? 정확히 30년 걸렸습니다. 몬트리올 시민들은 2006년까지 올림픽 빚을 갚기 위해 특별 담배세를 내야 했습니다. 1976년에 태어난 아이가 30살이 된 아저씨가 될 때까지 담배를 피울 때마다 30년 전 잔치 비용을 갚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4년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올림픽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보안 비용과 건설 비용이 폭증하면서 약 11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막대한 빚이 몇 년 뒤 발생한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2주짜리 파티를 열고 나라 경제 전체를 뇌사 상태로 빠뜨린 셈이죠. 세 번째는 2020년 도쿄올림픽입니다. 가장 최근이죠. 코로나19라는 불운도 있었지만 예산 초과는 이미 그 전부터 심각했습니다. 공식 비용만 154억 달러, 약 20조 원으로 하계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글 찍었습니다. 하지만 무관중으로 치러지면서 티켓 수입은 영원에 수렴했죠. 이 엄청난 손실은 고스란히 일본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손해면 도대체 왜 하려는 거야? 정치인들이 계산을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분들 계산 아주 빠릅니다. 단지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를 뿐이죠. 여기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아주 교묘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 돈을 버는 건 누구일까요? 경기장을 짓는 건설사, 로비스트, 그리고 IOC, 즉 국제올림픽위원회입니다. IOC와 개최도시가 맺는 계약을 뜯어보면 기가 찹니다. 이건 거의 노예계약 수준이에요. 중개권료와 글로벌 스폰서 수입 같은 알짜배기 돈은 IOC가 거의 다 가져갑니다. 리스크는 영원이죠. 반면에 경기장 건설, 치안, 운영비, 그리고 적자 발생 시 책임은 전부 개최도시, 즉 여러분의 세금이죠. 심지어 IOC 위원들이나 관련 기업들은 개최국에서 세금도 안 냅니다. 마치 제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하는데 친구가 입장료는 내가 다 가질게,
대신 술값, 안주값, 청소비, 그리고 혹시 집 부서지면 수리비는 네가 다 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친구를 집에 들이시겠습니까? 축제가 끝나면 더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하얀 코끼리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대 태국 왕이 미운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성스러운 동물이라 일도 못 시키고 죽일 수도 없는데 먹이는 엄청나게 먹어치우죠. 결국 그 신하는 코끼리 밥값 대래라 집안이 망합니다. 전 세계에 널린 올림픽 경기장들이 바로 이 하얀 코끼리입니다. 평창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1년에 며칠이나 쓸까요? 유지관리비로만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강원도민들은 그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에 매일 밥을 주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올림픽에 쓴 20조 원. 그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최첨단 병원을 수십 개 짓거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거나 스타트업 수천 개를 육성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단 2주의 국뽕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막대한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딱 하나의 예외가 있긴 합니다. 1984년 레이에이 올림픽이죠. 유일하게 흑자를 냈습니다. 비결이 뭐였냐고요? 우리 돈 없으니 경기장 새로 안 지을겠다. 있는 거 대충 고쳐서 쓰겠다. 라고 배짱을 튕겼거든요. 당시엔 유치하겠다는 도시가 레이에이밖에 없어서 IOC가 굴복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 짓지 않아야 돈을 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 실제 나의 삶에 이 승자의 저주를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국가를 비웃을 처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 올림픽의 저주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첫째, 보여주기식 결혼식입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수천만 원 빚내서 하루 만에 다 태워버리는 결혼식. 몬트리올 올림픽과 똑같습니다. 그 빚 갚느라 신혼생활 내내 싸우게 되죠. 둘째, 부동산 상투잡기입니다. 경매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질 수 없다는 승부욕에 휩싸여서 시세보다 비싸게 덜컥 사는 행위. 그게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낙찰받는 순간은 승리한 것 같지만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하우스푸어가 되는 지름길이죠. 정치인들이 낙관 편향, 그러니까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에 빠져서 나라 살림을 거덜내니시 우리도 남들도 다 하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확실하지 않다면 남들이 뭐라 해도 지간을 닫으세요. 겉모습이 초라해도 통장이 꽉 찬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올림픽 보는 건 즐겁습니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 정말 감동적이죠. 저도 박수칩니다. 하지만 그 감동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납세자들입니다. 감성에 젖어서 이성을 잃지 않는 것, 숫자의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호구가 되지 않고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었거나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으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4,5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숨겨진 대기업의 조세 회피 전략에 대해 아주 탈탈 털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의 기만전술에 속지 않고 진짜 부의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질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